안녕하십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 사례를 소개할 서울 양천초등학교 교사 김서진입니다.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미술 성취 기준을 연계한 AI 교과 융합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과 쉬는 시간을 다 잊을 정도로 재미있게 참여한 수업이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태계 문제를 해결하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입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교실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뭘 써요? 뭘 그려요? 어떻게 할까요? 와 같은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상황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학습자의 창작 과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생성형 인공지능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내용으로 창작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부터 의무화된 환경교육을 떠올렸습니다. 환경오염과 관련된 영상을 보거나 실천 수칙을 알아보는 틀에 박힌 환경교육에 지친 학생들에게 새로운 환경교육을 제공하고자 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생태계가 키워드가 되는 이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생태계 보호 스토리텔링 영상을 만들고 공유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동참해보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3차 시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스토리텔링 영상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영상이 바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입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기술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인데요. 학생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유튜브 영상도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예시입니다. 2022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디지털 스토리텔링 능력을 복합양식 매체자료 제작 능력이라 부르며 강조하였습니다. 복합양식 매체자료란 여러 가지 양식의 매체자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와 텍스트가 결합한 카드뉴스, 이미지와 텍스트, 소리가 결합한 동영상 등이 그 예시입니다. 그런데 글 한 편 쓰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림 한 편 그리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데 이 둘이 결합한 복합양식 매체 자료를 만들라니 짧은 수업 시간에 너무 어려운 것 아니냐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비교적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생성 인공지능은 기존 콘텐츠로부터 주요 특징들을 기계학습하여 그와 유사하지만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텍스트 생성 AI와 이미지 생성 AI가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 생성 AI는 인터넷상의 수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학습하여 통계적으로 특정 단어 이후에 가장 이어질 확률이 높은 단어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뒷문장을 이어나갑니다. 한편 이미지 생성 AI는 프롬프트라 부르는 명령어에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설명하는 키워드, 요소, 분위기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묘사하면 사용자 맞춤형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그럼 1차 시부터 3차 시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태계 보호 스토리텔링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 시 학습 목표는 인공지능 글쓰기 도구를 활용해 그림책의 뒷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뒷이야기 쓰기는 평소 독후 활동으로 많이 해보신 활동일 텐데요. 이번 수업에서는 그 과정에 인공지능이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기에는 3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환경 그림책인 괴물들이 사라졌다를 읽고 AI 글쓰기 도구 라이팅 젤에 대해 알아보며 이를 활용한 동화 창작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활동에 앞서 학생들에게 3차 시 수업 동안 활용할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우리의 최종 목표인 스토리텔링 영상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챗 GPT가 출시된 이후로 학생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가 평소 즐겨보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니 학생들의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첫 번째 활동, 그림책 읽기입니다. 괴물들이 사라졌다는 이무기, 서린, 크라켄 등 전 세계 각지에 살던 괴물들이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 생태계 문제로 인해 서식지를 잃어가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그림책을 읽으며 학생들은 생태계 파괴가 계속된다면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고 이러한 재앙을 막기 위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읽은 후에는 각각의 괴물들이 살던 서식지와 그 장소에서 발생한 생태계 문제에 대해 활동지에 정리합니다. 그리고 뒷이야기를 이어쓰고 싶은 괴물을 고르도록 합니다. 고르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에게는 관심 있는 생태계 문제를 기준으로 고르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 AI 글쓰기 도구 알아보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프로그램 라이팅젤 소개 영상을 함께 봅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라이팅젤이 자연어 처리와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해 인간의 글쓰기 과정을 돕기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라이팅젤 사용법을 5단계로 안내합니다. 생성하려는 글의 종류를 동화로 선택하고 동화의 요소들에 대해 입력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도입부를 추천해 주는데요. 이때 결과물이 마음에 들면 채택하여 편집합니다. 이렇게 도입부가 완성되면 뒷문장을 이어씁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막히는 순간이 오면 인공지능에게 뒷문장을 추천받아서 동화를 완성합니다. 세 번째 활동, AI와 릴레이 쓰기입니다. 주자끼리 배턴을 주고받는 릴레이 경기와 같이 학생이 인공지능과 번갈아가며 뒷이야기 쓰기 활동을 진행합니다. 먼저 인공지능에게 도입부를 추천받기 위해서는 이야기 생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팀원과 토의를 거쳐 화면에 보이는 활동지에 각 요소들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합니다. 이때 포인트는 제한된 글자 수 안에서 인공지능에게 동화 속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명확하고 자세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학생 활동지 예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화 생성에 필요한 요소로는 인물, 장소, 시간, 주제, 사건이 있고 각각의 글자 수 제한이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물을 입력할 때 내시라고 괴물의 이름만 두 글자 딱 입력하면 인공지능은 이 인물이 사람인지 괴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20자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요한 특징을 함께 적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활동지를 완성하면 계획한 요소들을 화면에 보이는 라이팅젤 도입부 쓰기 화면에 입력한 후 글쓰기 버튼을 누릅니다. 오른쪽과 같이 인공지능이 도입부를 추천해주면 흐름은 적절한가, 주제를 벗어나지는 않는가 확인을 해본 후 다시 생성하거나 채택한 후 부자연스러운 부분만 편집합니다. 저희 반 한 학생은 활동 소감으로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야기를 잘 만들어 주어서 시간이 참 많이 절약되었지만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내용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인공지능이 쓴 글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음에도 글을 쓸 때 인공지능이 유용한 것은 막혔을 때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도입부에 이어 뒷부분을 쓰다 보면 다음 문장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는 순간 생기게 마련인데요. 이럴 때 이어쓰기 기능을 활용해 뒷문장을 단 한 번의 클릭만으로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인공지능에만 너무 의존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AI 찬스를 몇 회로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 단계입니다. 완성한 이야기는 후속 차시에서 활용을 위해 패들렛이나 띵커벨 등 학급 게시판에 저장해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야기 창작 활동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마무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좋았던 점으로는 인공지능이 초안을 빠르게 써주어서 틀을 잡는 데 좋았고 가장 막막한 처음 부분을 알려주어서 뒷내용을 비교적 수월하게 쓸 수 있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한편 불편한 점으로는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써줄 때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후속 차시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한 사파 만들기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시 학습 목표는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도구를 활용해 이야기에 어울리는 사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동안 선생님께서는 수업 자료를 만들거나 학생들에게 발표 자료나 보고서를 만들라고 할 때 그림이나 사진 어떻게 구하셨나요? 네, 저는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웹에 내가 딱 원하는 그 이미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수업이 이번 2차 시입니다. 2차 시에는 1차 시에 쓴 이야기를 문단별로 구분하여 각 문단에 어울리는 사파 프롬프트를 쓰고 사파를 인공지능으로 생성하는 활동을 합니다. 활동에 앞서 퀴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맞춰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7장의 그림 중 사람이 그린 2장은 무엇일까요? 네, 사람이 그린 그림은 B와 C입니다. 나머지 5장의 그림은 모두 인공지능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그린 그림과의 차이 잘 느껴지시나요? 저는 인공지능이 마치 화가처럼 그림을 잘 그려서 구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활동, 이야기 문단 구분하기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생성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배경이 바뀌는 부분을 찾아 문단을 구분한 후 가위로 잘라 활동지에 문단 순서대로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때 학생 결과물 예시와 같이 각 문단 아래에는 해당 문단에 대한 프롬프트를 쓸 수 있도록 여백을 두게 했습니다. 두 번째 활동, 사파 프롬프트 쓰기입니다. 학생 활동지 예시처럼 프롬프트와 그 프롬프트로 생성한 이미지를 제시한 후에 프롬프트가 무엇인지 예상해 보도록 했습니다. 프롬프트는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명령어라는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이어서 프롬프트 작성 시의 유의점 3가지로 문장보다 키워드를 쓸 것, 중요한 키워드를 앞에 둘 것, 키워드 사이는 쉼표로 연결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안내한 내용에 유의하며 프롬프트를 써볼 차례입니다. 활동 1에서 구분해둔 각 문단별로 필요한 사파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를 묘사하는 프롬프트를 활동지에 쓰도록 합니다. 문단 내용을 프롬프트와 동일하게 쓰면 안 되냐고 묻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경우 프롬프트가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문단 내용에 생략되었지만 사파에 꼭 필요한 요소나 분위기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사파에 필요한 요소나 분위기를 키워드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활동, 사파 생성하기입니다. 인공지능은 영어 데이터를 학습하였기 때문에 한국어보다 영어로 된 프롬프트를 더 잘 읽습니다. 그래서 활동 2에서 작성한 한국어 프롬프트를 파파고를 활용해 영어로 번역합니다.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고 다운로드하기 위해 드림원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드림원보는 무료로 회원가입이나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크기가 9:16 비율로 고정적이고 한 번에 1개의 이미지만을 생성해 준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크기 선택 단계는 생략하고 2단계 프롬프트 입력 칸에 영어 프롬프트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아트 스타일, 즉 그림체를 선택하는데요. 드림원보는 다른 그림 인공지능과는 달리 타이핑 없이 40여 개의 아트 스타일 예시를 클릭만으로 선택할 수 있어 초등학생이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하지만 아트 스타일마다 그림체나 결과물의 품질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타일을 시도해 본 후 이야기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여 이미지를 생성해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생성되는 경우는 전문가에게도 드물기 때문에 여러 번 재시도하거나 프롬프트를 수정해 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결과물은 오른쪽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을 크게 보아 확인을 한 후에 마음에 든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만 크리에이트, 즉 생성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계속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이미지는 반드시 다운로드를 받아둔 후에 재시도해야 합니다. 정리 단계입니다. 1차 시와 2차 시를 통해 이야기와 사파까지 완성되었습니다. 3차 시에서 활용을 위해 이야기와 사파를 학급 게시판에 업로드해 둡니다.
저희 반은 이렇게 띵커벨 보드를 활용하여 각 문단과 해당되는 사파 이미지를 하나의 피드로 올리도록 하였습니다. 후속 차시로는 인공지능 음성합성 도구를 활용한 영상 제작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3차) 시학습 목표는 인공지능 음성합성 도구를 활용해 스토리텔링 영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1차 시에 쓴 이야기와 2차 시에 생성한 사파를 합치고 여기에 인공지능이 목소리를 얹어 스토리텔링 영상을 완성합니다. 또 완성된 영상을 웹에 게시하고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감상하며 생태계 보호의 필요성을 내면화하고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AI 음성합성 도구에 대해 알아보고 스토리텔링 영상을 제작한 후 시간적 여유가 될 경우에 감상하는 활동까지 진행합니다. 동기 유발을 위해 한국말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음성을 들어봅니다. 영상 속 트럼프 대통령은 억양은 부자연스럽지만 꽤 유창하고 길게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어를 정말 배운 걸까요? 아닙니다. 이 음성은 딥러닝 기반 음성합성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첫 번째 활동, AI 음성합성 도구 알아보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영상은 타입캐스트를 활용해 만들어졌습니다. 소개 영상을 보며 학생들이 타입캐스트가 음성합성 기술로 텍스트를 소리로 바꿔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사용 방법을 5단계로 알아봅니다. 자세한 단계는 활동 2로 넘어가 안내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 스토리텔링 영상 제작하기입니다. 5단계를 거쳐 학생들이 직접 타입캐스트에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1단계, 새 프로젝트를 열고 9:16의 세로로 긴 화면 비율과 짧은 재생 시간이 특징인 쇼츠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2단계, 문단별 텍스트 입력하기입니다. 먼저 문단 개수만큼 하단에 보이는 문단 추가하기 회색 버튼을 눌러 문단을 만듭니다. 이렇게 번호가 매겨진 빈 문단이 화면과 같이 생성이 되면 해당 문단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3단계 배경 설정하기입니다. 미디어 탭에서 주황색 내 파일 업로드 버튼을 클릭해 2차 시에 생성해둔 사파 이미지를 한꺼번에 업로드합니다. 스크롤을 내리면서 확인해 보면 모든 이미지가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각 문단을 선택한 후 업로드한 사파 이미지를 적용합니다. 문단에 이미지를 적용하면 이미지가 예시처럼 한 귀퉁이에 작게 들어간 상태일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미지를 배경으로 설정하기를 선택하면 화면 크기에 딱 알맞게 키울 수 있습니다. 4단계 캐릭터 설정하기입니다. 문단마다 캐릭터 이름이 쓰여 있을 텐데요. 캐릭터 이름 옆에 세모를 누른 후 양방향 화살표를 클릭해 캐릭터 캐스팅 창을 띄웁니다. 캐스팅 창 왼쪽에서 검색 조건을 설정하면 빠르게 원하는 캐릭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유료 캐릭터를 사용하는 경우 영상 다운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무료 캐릭터만 찾아주도록 체험을 체크합니다. 저는 표준어도 체크했습니다. 검색 조건에 맞는 캐릭터 목록에서 재생 버튼을 눌러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이야기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캐릭터를 찾아 선택한 후 주황색 캐릭터 변경 버튼을 클릭해 적용합니다. 마지막 5단계 자막과 제목을 설정하고 다운로드하는 단계입니다. 자막 탭에서 자막의 유무와 스타일, 글자 크기 등 세부 사항을 설정하고 제목을 설정한 후 화면 오른쪽 위에 보이는 주황색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합니다. 완성된 영상을 미리 보기 하여 수정 사항을 점검합니다. 수정할 부분이 없다면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뜨는 팝업 창에서 3분 미만의 동영상인지 확인한 후 다운로드합니다. 3분이 넘어갈 경우에는 다운로드가 제한되고 쇼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스토리를 요약하여 재생 시간을 줄이도록 합니다. 세 번째 활동, 스토리텔링 영상 감상하기입니다.
해시태그는 사용자가 나의 콘텐츠를 쉽게 검색하도록 샵과 키워드를 결합해 만든 표시입니다. 학생활동지 예시를 보면 학생들이 다른 팀의 영상을 감상한 후 호수나 강과 같이 괴물들이 살던 장소나 쓰레기, 오염, 기후변화와 같이 생태계 문제와 관련된 키워드를 해시태그로 제시하였습니다. 영상은 학생들이 추천한 해시태그를 적용해 학급 SNS나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친구들, 가족들과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반은 생태계 보호란 메시지를 좀 더 널리 알리고자 유튜브에도 게시하였습니다. 저희 반의 영상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인식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정리 단계입니다. 3차 시 동안의 스토리텔링 영상 만들기 과정을 돌아보고 수업에 참여한 소감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담긴 소감도 있었고,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는 소감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소감을 통해 이 수업의 두 가지 키워드였던 생성형 인공지능과 생태계가 학생들에게 잘 각인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차 시) 동안 참 뜻깊고 활기찬 수업이었습니다. 이 연수를 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과 의미 있는 경험을 하시길 바라며 몇 가지 현장 적용 시에 팁을 드리며 연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괴물들이 사라졌다 라는 그림책을 활용했지만 다른 어떤 그림책을 활용하셔도 좋고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이야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또 각 차시 산출물이 쌓여 최종 결과물을 내는 수업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시별 산출물을 누적하여 저장해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두는 것이 편리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할 일이 잦아 키보드를 사용하는 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패드보다는 노트북이나 컴퓨터실 이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40분의 짧은 수업 시간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팅젤 타입캐스트는 학생용 구글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알려줘도 학생들이 정말 쉽고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수업이니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연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